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은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요즘 아시다시피 뭐 뉴스가 시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은 뭐 페드 실망감. 페드는 그 FOMC 회의는 어제였잖아요. 근데 무슨 오늘 와서 실망감이야. 그죠? 그리고 뭐 기술주 약세, 코로나 백신 뭐 불확실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빠질 때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다우 0.4%, 나스닥 1%, S&P 0.8%이 정도 가볍게 이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우선 요거부터 볼까요? 그 일단 거의 전 종목 다 빠졌죠. 4,500 종목 하락, 2,700 종목 상승 요 정도 뭐 마감했고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자고요. 어젯밤에 그 제가 말씀드린 큰 박스권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를 붕괴시키면은 큰일 나고 이거를 돌파 안착하면 위쪽으로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고라고 말씀드린 박스권. 큰 박스권 안에 지금 gat혀 있는 겁니다. S&P는 그게 3,425, 3,310, 뭐 15, 요 정도 선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1580, 그리고 아래로는 10930, 뭐 요 정도 자리가 어떤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 자리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어젯밤에 박스권 하단을 확인했어요.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위쪽으로 다시 상단을 확인하러 갈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약간 웃기는 거는 어제 이제 나스닥하고 S&P의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을 잠깐 붕괴시켰다가 다시 지지하면서 올라왔어요. 이게 이런 지지선을 붕괴시키거나 저항을 돌파하려면은 장대봉으로 거래량을 실어가면서 돌파하거나 아니면 갭으로 붕 뛰어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보시다시피 어제 이렇게 잠깐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간 거 이런 거는 큰 의미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어제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 흐름에 약간 이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게 나스닥은 보시면 박스권 저점까지 깼다가 올라왔고 S&P는 터치도 안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S&P는 강하고 나스닥은 약해요. 앞으로 이제 누가 시장을 끌고 갈지 S&P가 강하기 때문에 나스닥을 멱살 붙잡고 끌고 올라가 줄지 아니면은 더 약한 나스닥이 S&P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내려갈지 어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S&P와 나스닥이 지금 이 두 시장이 현재 약간씩 이제 조금씩 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어젯밤에 좀 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아무튼 어제 이제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반등하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해석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그 박스권이 이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 크게 있으면 대충 절반 정도의 이렇게 선을 하나 딱 놔보세요. 그러면 이 절반 정도 자리에 보통 어떤 지지와 저항이 하나가 지나가게 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그래요. 대충 눈으로 봐가지고 절반 정도 되는 자리다라고 되는 자리에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 큰 박스를 절반 해보시라는 거죠. 절반 나눠보면 아무튼 그 자리가 어떤 지지와 저항인데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위쪽에 저항 터치 못하고 아래쪽으로 저점 깼죠. 다음번에 반등을 할 때 최소한 여기 정도까지 예, 일단 중간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선 넘어가면은 이 절반선 넘어가면 다시 위쪽으로 박스권 상단 테스트 하겠다는 거고 이 절반 정도 되는 선에서도 만약에 비리비리하고 여기서 저항을 느껴가지고 여기서 밀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저점 확실히 붕괴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터치 못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지지선 깼는데 그럼 다음번에 최소 중간은 올라와야 박스권 유지는 할 수 있을 텐데 박스권 이거 중간 왔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밀린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마 만기의 영향 뭐 이런 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 솔직히 뭐 많이 움직이기가 힘들 거예요. 이래저래. 솔직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S&P나 나스닥이 개파락으로 제법 많이 출발을 했는데 갭으로 하락한 다음에 확 밀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것은 아마 옵션 만기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껴있으니까
여기에서 어제 개파락 해가지고 여기서 지지선 한 번에 깰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 붕괴시켜 버리면은 선물하고 옵션 포지션이 많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극단적인 짓은 안 한 것 같고, 그러면 어제 살짝 반등을 준 거겠죠. 아무튼 이제 오늘 밤이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떤 지금까지 이 뭐 박스라든가 이런 거, 이 박스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채워진 발목의 족쇄 같은 게 이제 풀려 나갈 것으로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네요. 이렇게 아무튼 이벤트 날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너무 그 개파락이 심해갖고 일단 다시 올라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굉장히 불안한 모습. 그리고 이게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계속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나스닥 선물 어제도 저점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제도 저점 낮아진 거예요, 그죠? 저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S&P 나스닥, 그리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 보시면은 제가 이 아마 9월 초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가 있다. 1번 시나리오는 9월 달에 개폭락 해가지고 10월 달, 11월 달에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2번 시나리오는 9월 달에 적당히 빠지다가 반등 튀어 올라오면서 다시 전고점 확인하러 가는 어떤 9월 달 박스권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번 시나리오도 2번 시나리오도 아니게 지금 계속 그냥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아마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는 이벤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도 1번 시나리오일지 2번 시나리오일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뭐 굳이 좀 어떤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한 파동이 아직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만약 1파라고 친다고 하자고요. 이걸 그러니까 어떤 뭐 파동의 관점 이런 거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도 한 사이클 빠지고 있는 거다. 아직도 1파가 진행 중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왜냐면 어제까지 계속 저점 낮아지잖아요. 그렇다고 뭐 폭락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래서 지금 아직도 1번 시나리오냐 2번 시나리오냐를 얘기하기 애매하게 계속 그냥 슬금슬금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게 요즘의 특징입니다. 물론 S&P는 좀 다른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S&P조차도 이게 아직도 1파가 진행 중인 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죠. 나스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저점 낮아졌기 때문에 아직도 이걸 1파라고 한다면 1파가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지루하게 하품 나오도록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으니,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제 뭐냐면,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빅스가 이제 계속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뭐 대충 그림 보셔도 알겠죠. 그래도 뭐 좀 정확하게 보려면은 여기다가 S&P 지수를 겹쳐 볼게요. 자, 보시면 요 날이 9월 8일 날이 어떤 S&P 지수 저점이었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이거 종가상으로만 보면 9월 8일이 S&P 저점이었는데, 요때 변동성 지수가 마감이, 아이고 이게 숫자로 안 나오네. 하여튼 이 보시면은 9월 8일 날 여기 S&P 저점 나왔을 때 요날 빅스 여기 있었단 말이죠, 변동성 지수가. 근데 지금 S&P 지수 9월 8일하고 비슷한 자리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만 요만큼 떨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 죽이면서도 이렇게 지수가 흘러내리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언젠간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이게 한번 나오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언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여기서 그래서 버티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언젠가 이게 나오긴 나올 건데, 어쨌든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 이렇게 죽이면서 지수가 빠지고 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만 빠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 급하게 올리면서 빠져버리면은 시장이 금방 빠지다가 반등해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빠지면은 이게 진짜 무슨 애들 콧물 줄줄줄 계속 흘러내리듯이 그런 식으로 줄줄줄줄 흘러내릴 가능성도 아무튼 있는 거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상승하긴 하는데, 어쨌든 얘도 비슷한 그림이에요. 얘도 보시면
얘도 보시면 나스닥 지수하고 겹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나스닥 지수 저점이 이날 98 정도에 9월 8일 정도에 얘도 나왔는데 이때가 41 정도 됐다고요. 41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9월 8일 저점 부근하고 거의 내려왔는데 변동성 지수는 30 몇 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36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락 목표치가 굉장히 커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지금 큰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이렇게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 같은 거를 보면은 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아직도 1파가 진행 중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잘 보이는 거죠. 그죠?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계속 저점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히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그냥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1파 진행 중일 수 있다. 물론 뭐 작게 보자면은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서 하락엔자로 빠지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은 조금 관점을 좀 크게 보면은 어쨌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이한 큰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고 저점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아직도 1파가 진행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9월달 제 초에 말씀드린 거 1번 시나리오냐 2번 시나리오냐 아직도 이걸 얘기하기가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이렇게 한번 흘러내리는 게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으니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오늘 밤은 다시 이제 조금 반등 시도해서 반등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를 또 정하는 모양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반등 올라와서 어딘가에서 밀려버리면 이 근처까지 안 가도 돼요. 만약 여기 어딘가에서 확 밀려버리면은 굉장히 시장 약해서 아래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 만약에 터치하면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분봉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기한 건 미국이 생각보다 약하네. 미국이 생각보다 반등이 잘 안 올라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얘기를 거꾸로 좀 뒤집어서 보면 한국이 얼마나 사기적이고 강한지 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주식시장이 맞는 거예요. 그죠? 주식시장이 미쳤습니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해도 어쨌든 뭐 내 생각대로 안 간다 해도 어쨌든 기준은 주식시장인 거예요. 그죠? 무조건 여러분들과 주식시장에 가는 길이 다르면 주식시장이 진리인 거고 내가 틀린 겁니다. 그죠? 물론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뭐 금융위기나 이런 걸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고 있으니 제가 틀린 거지 시장이 미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진리인 건데 어쨌든 이 마음가짐은 이렇게 갖고 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코스피를 요즘에 한두 번씩 조심스럽게 요즘 코스피는 좀 사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요. 보통 이제 우리 선물 옵션 쪽이나 하여튼 이 지수 쪽을 유심히 오랫동안 보신 분이라면은 이 룰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에서 백도 나오면 뒤로 한 칸 가야 되는 거고 뭐 유시 나오면은 뭐 네 칸 가고 한 번 더 던질 수 있고 이런 룰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의 룰이 있는데 그런 게임의 룰조차 잘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게임의 룰이 뭐 꼭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원래 맞아떨어지는 곳이 아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이제 움직임이 좀 그렇다는 거죠. 원래 이런 지수나 선물 옵션 시장에서 오래 보시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미국이 상승 마감하면은 한국은 갭상승 출발이 룰이다. 미국이 하락 마감하면 일단 갭하락 출발이 룰이다인데 이게 뭐 한 개도 안 통해. 물론 이제 제가 고정관념일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래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상승 마감하면 갭상승 출발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안 통하고 어쨌든 요즘 굉장히 참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이 개파락 출발할 줄 알았어요. 개파락 출발해서 콜옵션 시세를 한 번에 죽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꾸역꾸역 또 지키잖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정말 기존의 상식과 어떤 게임의 룰을 완전 뒤바꾸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긴 할 거예요. 정상이라는 얘기는 다시 게임의 룰이 통한다는 거죠. 백도가 나오면 뒤로 한 칸 가고 유시 나오면 네 칸 가고 이런 게 룰이 다시 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룰이 지금은 일단 안 통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안 통해요. 미국이 어제 S&P하고 나스닥이 얼마나 올랐죠?
어제 보면 다우가 0.4% 빠지고 나스닥 1%, S&P가 0.8% 하락 마감했는데 하락 마감은 그냥 보합 출발도 아니고 플러스 0.5% 출발이에요. 정말 어쨌든 좀 게임의 룰을 다 어겨가는 좀 사기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 사기적이라는 표현은 오해하지 마시고 좀 제한적으로 들으시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은 이제 뭘 하냐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점 테스트 하겠죠. 이렇게 일단 갭상승 했으니 아래쪽으로 밀려보면서 어제 나왔던 종가나 어제 나왔던 저가에 대한 어떤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지지력 테스트하고 동시에 뭐겠어요? 이 콜옵션 추세를 죽일 거냐 말 것이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할 겁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제 큰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콜옵션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겠죠.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선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도 콜옵션이 살아난다면은 다시 이렇게 뭐 상승 채널형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박스권이든 이거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지만은, 오늘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제 계속 장중에 밀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린다면은,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희망은 좀 깨지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잘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콜옵션이 이 지지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지켜주는지,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이 자리를 콜옵션이 붕괴시킬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조금 커지게 된다. 콜옵션이 좀 와르르 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조금 생긴다라는 거,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거 하나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최근에 좀 독특한 게 이게 그 원달러 환율이 좀 맛이 가고 있는데요. 그 달러 약세도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어쨌든 달러는 요즘 계속 92, 93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시면 신흥국 통화들이 특히 이제 중국 위안화하고 한국 원화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잠깐 위안화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일단 원화고요. 요거 원화고, 그리고 원화 최근 모습이고, 위안화도 그렇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러가 어떻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달러가 어떻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기울기가 이렇게 한번 빠지다가 이렇게 한번 빠지다 이제 수직으로 낙하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 이 선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고점은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 뭐 삼각 수렴형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하여튼 애매한 구간에서 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기울기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떤 한 나라의 통화 가치라는 아주 큰 변수인데, 이런 변수가 기울기가 막 45도도 아니고 막 60도, 70도로 막 내리꽂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힘을 좀 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지금 달러의 약세가 어느 정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국 원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갑자기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를 이렇게 내다꽂고 있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약간 변곡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때 상승하는 기울기나 요때 하락하는 기울기나 요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기울기나 요때 하락하고 있는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너무나 빨리 강세가 진행되고 있네, 원화가 엄청 강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여기서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좀 반대쪽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달러가 최소한 이게 정당화가 되려면 달러가 계속 아래쪽으로 꼬꾸라지고 있었어야지 이게 정당화가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보면 달러는 어때요? 달러는 여기 보시면 박스권이잖아요. 달러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원화만 지 혼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강하게 내리꽂는다는 거는 무언가를 끝내기 위한 어떤 변곡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동시에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주식시장도 지금 원화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 그죠?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물이 지금 전고점을 막 넘어가서 폭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쌍고점으로 밀릴 수도 있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원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대세적으로 계속 강세로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뒤에 꾸린 것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위안화에도 동시에 해당이 되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중국은 계속 박스권 아니면 이제 아래쪽으로 쳐져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초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6.7까지 내려왔는데, 보시면은 다이빙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렇게 얼마 동안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거 참 뉴스가 있네요. 요거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 개인 비중이 겁나게 많답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연기금들, 한국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5% 정도가 제가 알기로 주식 보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꽉 찼대요. 우리나라 연기금은 한 15%이 정도가 주식 보유 기준인데 꽉 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도 꽉 찼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올라서 꽉 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래저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뉴스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